자, 목요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지니 그리고 지니를 깨울 자스민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재무 복구를 도와드릴 램프 요정 지니 송세원입니다. 네. 네, 저는 진이를 깨울 자스민 이수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살면서 내 실수로 누군가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으시죠? 이럴 때 청구 가능한 보험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종류와 사례 그리고 가입 시기별 특이사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간혹 진짜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끼칠 때가 있기는 해요. 나도 실수였는데 누군가한테 내가 너무 많은 피해금을 줘야 된다.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음. 그래서 이 실수를 해줄 수 있는 그 보험이 있는데요. 네. 거기가 이제 보험 증권에 보시면 아주 마지막 단에 깨알같이 돼 있어요.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보험 증권 특약 중에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자녀 배상 책임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네. 각 특약들은 보장을 받을 대상에 따라 보상 여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약을 보장받을 대상.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떻게 구분을 해요? 네, 이런 보험 전체를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합니다. 배상 책임 보험 앞에 어떤 특정이냐에 따라서 일상생활 중에 가족에 대한 거냐, 의사, 변호사,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음식물 배상, 주차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차장 시설 등 마지막 단의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의 범위는 각 보험의 증권에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각각 표시가 됩니다. 오늘 그중에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과 자녀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가족 일상생활의 범위는 부부의 경우 본인, 배우자 그리고 위에 부모님, 자녀 범위가 넓은데 조건이 같은 거주지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즉 등본상에 가족 구성원들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아, 같이 살고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이런 경우는 한 가족으로 보고 한 사람만 특약을 갖고 있어도 가족 전체가 실수했을 경우에 배상 책임을 쓸 수 있고 자녀들이 독립했을 경우는 독립한 자녀의 경우는 소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 집에서 자녀 배상을 해줄 수 있냐 없냐로 나뉘는데 보통은 독립할 때 자녀들은 개인 배상 책임을 가입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사고가 났는데 없을 경우 우리 집에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등본상에 일단은 같은 곳에 있다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렇죠. 따로 살더라도 등본상에 같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네. 그게 중요하네요. 그 부분을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보험에서. 네, 등본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특약별로 보장의 대상 범위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등본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반드시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약별로 보장 대상 범위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아내 보험에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고 남편은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남편이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남편 보험에는 없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아내 보험에서 남편 것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 남편이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아내분한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일상생활 책임 배상 보험도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에 한해서는 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가 나만 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런데 조금씩 이게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이럴 때. 내 거에서 되나요? 남편이 이번에, 자녀가 이번에, 부모님이 이번에 내 거에서 되나요? 네.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러면 누군가한테 내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피해를 끼친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피해를 끼친 사고가 있었는데 그럼 이것도 보상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 배상되는 사고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다양한 사고들이 있는데요. 네. 가장 많이 접수되고 발생하는 경우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누수 사고가 있습니다. 단독 1층인 경우가 아닌 다세대라든지 아파트 경우는 이제 우리 밑에 집이 있죠. 이런 경우 우리 집에서 물이 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치거나 주차돼 있는 차량에 자전거로 찌익 하고 긁고 가는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서 피해액이 몇 천만 원에서 이제 억까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 경우나 이중 주차가 돼 있는데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쿵 하고 내가 실수로 파손을 하는 경우. 일상생활 아차까지 중이기 때문에 밀어버린. 맞습니다. 아차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그리고 우리 집 애완견 산책시키다가 지나가는 분들 앙 하고 물게 되면 이런 경우 치료비하고 위로금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나만 안 무는 거예요. 그런 집에서 꼭 발생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화재가 났는데 옆집으로 불이 번졌다면 화재보험이 제대로 없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할아버지 집에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손주가 멀리서 놀러 왔습니다. 네. 손주가 할아버지 핸드폰을 갖고 놀다가 액정을 깨지게 한 경우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될까요? 남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안 되겠구나. 왜 배상 책임이니까 물어주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라서 보통 포기하는데 네. 살펴보니 할아버지가 가족이긴 합니다만 등본상 주소가 달라서 이런 경우는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보험 약관상 남입니다. 남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님이라는 글자 아니 너무한다. 예, 약간 좀 서운해지는데요. 남으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으로 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가족으로 묶는 그 가족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안에 들어가는 가족으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같이 거주를 안 하니까. 예, 친족이지만 거주를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 가족 배상에 들어가냐 안 되냐 돼 있습니다. 다행이긴 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의 휴대폰 액정을 깨트렸어요. 액정값 요즘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럼 만약에 손주가 깨트렸잖아요. 그러면은 손주가 그 보상 책임 특약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가족, 그러니까 손주의 엄마, 네. 며느리죠. 네. 며느리도 있어요. 네. 그러면 중복으로 보상이 돼요? 안타깝게도 중복은 아니고요. 얘는 비례 보상으로 지급이 된다. 비례라는 뜻은 각각에서 그러니까 한도액 그 손해액만큼만 지급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가입이 돼 있다. 네. 그럼 한 사람에서 뭐 절반, 한 사람에서 절반 이런 식으로 중복 보상은 안 되고요. 이게 이중 이익 금지 그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예, 비례로 해서 지급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중복으로 가입이 된 경우들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예. 중복 보상이 안 되는데 유리할 게 뭐가 있어요? 그 각 대물 보상금에는 본인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대물 본인 부담금은 20만 원 정도고요. 꽤 크네요. 예, 누수 본인 부담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부부가 각각 가족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누수가 나서 피해 금액이 5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아내 보험에서 본인 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 남편 보험에서 50만 원을 제한 450만 원 이렇게 하면은 900만 원이잖아요. 이 900만 원을 다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각 보험사들마다 이 비례 보상에 대한 산시 계산 방법이 있거든요. 이 계산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 방법으로 하면 딱 절반씩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5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예, 거예요. 본인 부담금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결론은 가족 중에서 2명 이상이 가입이 돼 있으면 돼요. 근데 3명이 가입한다고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가족 4인 가족인데 그럼 많이 가입될수록 더 좋겠다 이게 아니라 2명 정도만 가입되어 있으면 충분하네요. 네, 그렇기는 한데 또 보통 4인 가족이면 엄마, 아빠, 자녀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언젠가는 커서 분가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는 경우에 배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분가했는데 예, 자녀들이 사고를 쳤을 때. 그래서 그런 경우 제외하니까 각각으로 요즘은 가족 배상으로 가입해 놓는 게 가장 유리하긴 하죠. 나중에 가입하기가 힘들어요? 추가 미리부터 가입이 가입하고.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 특약만 없으면 추가로 됐었는데요. 요즘은 보험사에서 다 막아놨어요. 막아놨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시기별로 아까 시기별로 뭔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시기별로 뭔가 다른 점 어떤 게 특이해요? 특이점.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 가장 많이 청구되는 게 누수 관련된 사항인데요. 2020년 4월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배상 책임을 갖고 있고 집이 한 채인데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그 보험을 쓰면 되겠죠. 근데 요새는
집을 한 채씩 더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누구나 다 분들 갖고 많죠. 계시죠, 그렇죠? 누구나 다는 아니고. 그러면 배상 책임 보험을 하나를 가입해서 우리 집에 주소지 등록을 했는데 임대를 준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따라서 20년 4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내 집만, 즉 나머지 두 번째는 안 된다는 거고요. 20년 4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은 주소지 변경을 빠르게 해서 A, B 모두 다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게끔. 죄송합니다.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지만 요새는 집주인분들이 현명하게 A는 배상 책임, 가족 일상 배상 책임, B는 임대인 배상 책임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배상 책임은 어떤 거예요? 임대인은 말 그대로 집주인이 세입자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은 세입자들 보험을 가입하든 안 하든 의무가 아니잖아요. 집주인은 내 집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파손이 되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선 고쳐내라 아우성일 텐데 집주인이 그럴 때 그 10,000원짜리 하나의 보험으로 뭐 5억, 10억짜리 아파트의 누수를 커버하는 거죠. 임대인 배상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각각 가지고 있으면서 주소지가 바뀔 때나 아니면 세를 주게 됐을 때 뭐 이럴 때 그렇죠. 주소지 변경을 하거나 임대인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지마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을 해두는 방식을 선택하면 좋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지금 뭐 임대인 배상 책임, 뭐 급배수 누출 손해 책임,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족 배상 책임, 이거마다 보상의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다 담보를 가입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소비자분들이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죠. 네. 자, 질문 주신 분들의 궁금증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3848님께서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서 차량 수리비가 1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일배책에 문의를 하니까요. 가족들 보험 3군데에서 비례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접수를 메인 보험사 한 군데만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일주일 정도가 지나도 다른 곳에서 처리 중이란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례보상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 제가 각 보험사에 접수를 따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보험사만 처리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게 한 군데에 청구를 하면서 이제 소비자가 요청을 해야 되죠. 이제 고객이 다른 데도 있으니까 다른 데 거랑 같이 해달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청을 했더라도 심사자가 그냥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서 안전하게 각각으로 다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나도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다 각각 가지고 있는데 회사가 다 다르다면 회사가 네. 같다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같으면 문제가 없죠. 예. 그런데 회사가 각각 다르다면 이 처리를 할 때 다른 회사 담당자랑 그 담당자가 소통을 해서 처리를 네.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비자가 각각 하는 것이 낫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참 그렇군요. 비슷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몸을 다쳐서 병원 2군데를 갔습니다. A 보험사의 병원 2군데에 대한 실비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두 병원 중 한 군데의 병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물어보니까 B보험사하고 중복 비례보상이 됐다. 의료비 담보가 B보험사와 겹쳐서 비례보상이 됐다. B보험사에 청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이것도 아까랑 지금 같은 경우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대부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단체 실손보험, 회사에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는데 다른 데도 실손보험이 있었던 거죠. 본인도 모르게 가입이 돼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그냥 절반만 우선 줍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소비자한테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해요. 상당히 불친절하네요. 그렇죠. 예. 상당히 좀 불친절합니다. 네. 친절하게 알려줘야지. 네, 사실은 친절하게 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다른 데도 있다. 그래서 반만 나갔다. 이런 경우는 다른 데가 어디냐 문의해서 본인이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의해서 그 회사에도 같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실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왜 일배책의 경우엔 네. 원래는 알아서들 해준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 내가 다 접수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실손의 경우에도 원래는 알아서들 해줘요? 그게 원래 알아서가 아니라 원래 청구서 안에 그 요청 사항이 있어요.
타사에도 가입이 돼 있는데 체크해서 같이 해달라고 하는 요청 사항이 있어요. 그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분들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잘 모른다면 네. 이게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넘긴다면 아예 안 될 수가 있네요. 네, 그렇긴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게 적게 나왔거나 뭐 절반만 나왔을 경우는 확인을 해서 꼭 이렇게 다른 곳도 찾아가지고 같이 하시는 게. 그러면 네. 그럼 개인 상담 같이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일배책이란 특약은 실손은 사실 내가 중복 가입되어 있다라는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송 전문가님께 여쭤봐야지. 네. 내가 실손은 중복 가입됐다라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렇죠. 특약은 일배책이란 특약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나만 보상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함께 보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보상되는 범위들이 막 겹치는 걸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상 그 배상을 청구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중복 체크를 해서 넘기면 괜찮아요? 배상 책임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배상 일배책. 책임 보험은 일반적인 질병 청구 절차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 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공통된 양식으로 청구하면 진행이 안 되고요. 네. 보험사 먼저 전화를 하고 담당자가 배정이 됩니다. 실제 네. 연락이 와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사건 사고 관련된 부분을 기재하고 오. 실제 이제 비용 부분을 첨부해서 네. 이제 그 수리를 했으면 수리센터 직원들 사장님들 전화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분들이 워낙 보험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검토를 조금 꼼꼼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양식에 체크해서 자동으로 되지는 않고요. 한 군데 전화를 해서 담당자하고 진행을 하고 배상 책임이 가족들에도 있는 것 같은데 조회해서 같이 적용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등본을 보통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약간 절차가 좀 복잡하네요. 네. 여기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배상 책임은 1인당 하나밖에 안 돼요. 가족 배상이든 일상 배상이든. 그러면은 청구를 할 때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본인 기준으로 청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사에서는 다른 가족의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가족 거도 증권을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 모시고 있는지 찾아보시고 각각으로 접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일단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알고 있어야만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구를 하든 아니면 물어보든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려면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보험 뭐 내가 알고 있는 게 뭐 중요하겠냐, 일 벌어지면은 나한테 있는지 그때 찾아보면 되지. 그땐 늦어요. 왜냐하면 범위라는 게 너무 다르니까요. 그때 일 벌어졌는데 내가 이게 안 되는 걸 갖고 있었구나. 그럼 그땐 가입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이 미리미리 체크해 놓으시고 만약에 필요한 것들이 나한테 지금 안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서 원활한 흐름으로 만들고 정리정돈을 해 놓자라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모토, 목표, 지향점. 자, 그런 부분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샵0999 열려 있습니다. 가정경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축, 재테크, 보험, 그리고 노후, 연금 다 좋아요. 돈에 관련된 문제라면 그런 문제점들 바로잡기 위해서 전문가 도움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분이 직접 만나서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두 분을 찾아오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아랫집에 물이 샌다고 관리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안심을 했는데 갑자기 한층 더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14층인데 저희 집 화장실 누수로 인해서 아래층 모두가 누수 피해를 입은 거예요. 각각 피해액을 합치니 1억 5천만 원가량 견적이 나왔는데 제가 가진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담보는 1억 원까지 보상이라고 해서 나머지 5천만 원은 고스란히 제 돈으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이런 경우가 있군요. 왜 자동차들이 내가 뒤에서 쾅 박았는데 쾅쾅쾅쾅쾅 이렇게 다중추돌 사고
일으켜서 대물 배상액이 커졌다. 뭐 이런 경우들은 간혹 가다가 들어봤는데 누수 때문에 여러 채의 집에 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생긴다. 이건 진짜 이 사연을 통해서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걱정이 너무나 크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는 1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부족한 경우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상담해 봤는데요. 사연자분 댁이 아파트 14층이었는데 네. 이 집 아래로 모든 집이 피해를 입었고 1층까지요. 각 집마다 작게는 500만 원에서 크게는 2천만 원 가량 견적이 나왔습니다. 모두 합친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사연자분이 가입한 보험과 가족분들 보험, 즉 배상 책임 얘기하는 거죠. 네. 모두 검토해보니 다행히 아내분이 가입한 일상배상 책임 말고 남편분이 가입한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보험도 있더라고요. 비례보상의 경우는 보험료가 여기서 절반 나와서 불리한 것 같지만 이런 경우는 한도액이 합산이 됩니다. 아,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두 군데 가입한 배상 책임 합산 한도가 2억이 돼서 어. 각자 가입한 두 군데 보험사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보상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다행이네요.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내 돈으로 5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 특약을 2개를 갖고 계셔서 네, 다행입니다. 보상 과정에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아까 복잡하다고 하셨잖아요. 보상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보험금 접수는 어렵지 않았는데 보상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대들 중에 인테리어 비용이 꽤 비싸게 나온 집들이 몇 집 맞아. 있었는데 요즘에 진짜. 진짜 우리 집은 좀 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집주인분들도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분들 주장도 맞죠. 이런 경우 보험사의 현장 심사 손해 사정사들이 직접 각 집주인들과 배상 금액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 인테리어 견적 내용까지 체크를 합니다. 아이고야.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배상 보험, 화재 보험의 이익 금지 원칙.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내가 원래 구입한 재산보다 더 피해가 생겼을 때 그 금액의 큰 금액을 더 보험으로 받을 수 없다입니다.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예, 예. 100만 원짜리 사면 100만 원짜리가 최대 한도란 뜻입니다. 배상 시 원래 돼 있던 인테리어 손해 그대로 배상하지는 않았고요. 평균 인테리어 비용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적용해서 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배상 금액이 1억 5천 너무 크다 보니까 와, 나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배상이 돼서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상 책임이라는 작은 담보 하나예요. 진짜 이 특약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나 큰 어려움이 딱 닥쳤는데 눈앞이 캄캄해졌는데 이럴 때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줬네요. 너무 다행이네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요. 네. 요즘 그 화재 사고들 요즘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깜빡하고 화재보험 가입을 못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아까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집까지 불이 번졌을 때 네. 네, 그럴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화재 배상도 가능하다. 이거 몰랐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그 상담했던 분 중에서 그 향초 있잖아요. 그걸 거실에 피워놓고 안방에서 주무셨는데 이제 끈 줄 알고 주무신 거죠. 근데 정말로 이게 화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집 전체 마루 바닥이랑 아래집까지 다. 근데 이분이 화재보험 가입이 없으시더라고요. 아파트 거밖에 없었구나. 아파트 전체.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50%는 아파트에서 되고 이게 배상 금액이 1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아이고야. 왜냐면 아랫집 천장까지 전체가 다 되다 보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물어줘야 되는데 어떡하냐 막 이렇게 당황해서 지금이라도 화재보험을 들면 되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증권을 찾아보니까 배상 책임 보험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랫집 피해액은 배상 책임에서 배상을 해주는 걸로. 그래서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 이렇게 해서 같이 받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화재보험이 그럼 없어도 되겠네 생각하시는 분들 화재보험이 있었다면 우리 집 것도 됐어요. 그죠? 네. 근데 화재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랫집 것만 배상이 된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런 네. 부분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화재보험이 있었다면 불이 났을 때 손해봤던 모든 것들이 다 된 거예요. 근데 화재보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끼친 아랫집 것만 배상이 됐어요. 우리 집 거는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의 어차피 한도가 1억이잖아요. 그죠. 예, 뭐 가족이 네 분 다라고 하더라도 뭐 음. 네 분이라고 하더라도 4억인데 이 화재 사고의 같은 경우는 뭐 작은 경우들도 있지만 한번 났다 그러면 대형이거든요. 그럼 뭐 몇 억이 나오는 경우는 우습게 나오니까. 그럼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만약에 화재 사고가 일어났어요. 네. 화재 보험도 있고 네, 일배책도 있습니다. 네. 중복으로 보상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익 금지 원칙이 있다. 아하. 비례 보상. 그러면 화재 네. 보험은 한도가 없나요? 화재 보험은 이제 본인이 가입을 하실 때 화재 보험 가입하실 때 네, 저기 그럼 송정훈 제가 의원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게요. 이게 네. 마무리를 하고 넘기지. 죄송합니다. 아니, 마음이 조금 더 설명 급해서. 잘해주시고 마음이 예, 급해서. 잘해주실 것 이 같아요. 겨울에 춥다고 음. 옷을 다 안 입고 장갑만 입고 나가는 시기예요. 일상배상 책임으로 화재 보험을 막는다는 뜻은 아. 한도가 너무 틀립니다. 보통 화재 보험 음. 최대 한도가 음. 주택당 10억에서 20억 정도를 가입을 고금액대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용으로 가입을 해두시는 게 맞죠. 아. 그렇죠? 제가 질문한 건 일배책. 그러니까 비례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네. 예, 그러니까 중복으로 안 되고 비례로 각각 접수는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뭐 화재 피해액이 1억이다. 근데 이제 화재 보험이 있고 일상배상 책임보험이 있다. 근데 화재 보험 있으면 대부분 대물 자체는 20억 이상씩 가입이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으실 거고. 예, 근데 뭐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뭐 두 군데 접수를 하실 수는 있겠죠. 만약에 내가 가입을 한 금액보다 많은 피해액이 나왔어요. 화재 보험에서 가입한 금액보다. 네. 그러면 그때는 일배책을 포함시켜서 같이 할 보상을 수 받을 수 있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미리 가입한 배상 책임보험으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둘째, 누수 발생 시 배상보험 청구 전에 보험증권상 주소 먼저 확인하자. 자, 이수환 전문가님, 송세현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